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데이 오늘은 김인실 대리사입니다. 흔히 가을의 문턱을 들어선다는 입추도 지나 이제는 올여름의 끝자락 더위가 우리 곁에 와 있는 듯합니다. 그 끝 더위가 이렇게 강렬할지는 예상 못했는데 습기마저 우리를 살짝 괴롭히죠. 그런 더위마저 한껏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함께하는 한 주입니다. 지난 8월 15일은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이 빛을 되찾은 광복절이었습니다. 어떤 분의 말처럼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다면 광복절이 없었을 텐데 차라리 광복절이 없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도 하시는데요. 그러나 아팠던 만큼 더욱 성숙해지고 단단해진 우리의 모습에 감사할 뿐입니다. 좋은 일들과 행복한 소식으로 지내도 삶이란 것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 일상이 항상 즐거운 마음이길 바라봅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으로 하루를 맞이하고 보내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실제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1%에서 2% 미만이라고 하니 많은 시간을 우리는 쓸데없는 생각으로 소모해버리는 셈이죠. 그렇게 마음과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생각 그리고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기분 좋은 한 주를 약속하면서 김인실 대리사의 투데이 오늘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글은요. 멈추어야 할 때, 나아가야 할 때에서 준비했습니다. 제니퍼는 고전문학으로 명성을 떨친 명문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녀의 책은 현대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못하는 일이 없는 슈퍼우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릇 달인이라는 함은 번뇌에 시달리지 않고 항상 균형을 유지하며 해탈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생활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제니퍼도 일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제니퍼의 일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교재를 만드는 등 일들이 겹치면서 그녀의 몸과 마음은 급격히 지쳐갔고 숨쉬는 일도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울상짓게 하는 것은 새로운 일거리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제니퍼는 지도교수의 초청으로 함께 연극을 관람했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제니퍼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본 지도교수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제니퍼는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한바탕 푸념을 늘어놓은 그녀는 지도교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쯤 보람을 느끼셨나요? 그녀의 말을 들은 선생님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힘들 때 나는 농촌으로 내려가 하루에 밭이랑 6줄의 작물을 수확했다네. 물론 처음처럼 그 일을 하려던 것은 아니었지. 난 단지 낫지를 하는 사람들을 감독하면 됐는데 내가 특별히 아끼던 여자아이가 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도와주고 싶었어. 그래서 2줄만 도와주던 것이 어느새 7줄이 되었고 8줄까지 늘어났던 거야. 만약 처음부터 그만큼 일해야 한다고 했다면 나는 단 한 줄도 못했을 것 같네. 자네도 한 일항씩 낫지를 해보면 어떨까? 제니퍼는 눈앞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마음의 짐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마치 10년치 책을 한 번에 읽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져요. 낫을 가볍게 휘두르면서 전쟁터로 나가볼게요. 훗날 제니퍼는 더 많은 명성을 쌓고 수많은 러브콜을 받았지만 잠시도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선생님의 전화를 받은 그녀는 안부를 전하며 농담 섞인 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낫지를 하고 있어요.
대평원에 펼쳐진 밭에는 한 일항의 길이가 2리 또는 3리에 이르는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밭에서 보리를 베고 잡초를 뽑고 땅을 다질 때 언제 끝날지 미리 생각하면 절대 일을 시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신 생각을 줄이고 고개를 숙여 묵묵히 순서대로 하나씩 하다 보면 한두 시간쯤 흘러 돌아봤을 때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것을 깨닫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일 또한 농사일처럼 한 번에 낯질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가기에 때로는 초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특히 리더십이 부족한 상사를 만나면 미치기 일보 직전에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초조감으로 예민해지면서 물 한 잔 마실 시간도 또는 화장실에 갈 여유도 챙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일은 다 마치지 못했다면 조급해봤자 소용없지 않습니까? 단지 인내심을 가지고 현재 주어진 일을 하나씩 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업무가 막중할수록 냉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혼란에 빠지지도 말고 일의 경중을 살피며 하나씩 실마리를 풀어간다면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서두를 필요도 없겠죠. 하나씩 순서대로 일을 처리한다면 업무의 효율은 향상되고 마음도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미국의 환경심리학자인 로저 울리히는 자연이 인간에게 끼치는 심리적인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와 실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있었습니다. 즉, 병원 환경에 따라 입원 환자들의 진통 정도나 회복 속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한 것이죠. 그 비교에 따르면 창너머로 나무들이 보이는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이 갈색의 벽돌담이 보이는 병실의 환자들보다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덜하고 회복 속도가 훨씬 빨랐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울리는 또 다른 실험으로 참가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심하게 주는 비디오를 보여준 다음 잠깐 쉬게 하고 다시 2가지 종류의 비디오를 보여주었습니다. A그룹에게는 자연 풍경을 담은 비디오를, B그룹에게는 도시 풍경을 담은 비디오를 보여주었죠. 그러자 역시 자연 풍경이 담긴 비디오를 본 A그룹의 스트레스 지수가 훨씬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 그룹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자연이 사람에게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을 준다는 것은 전문적인 실험 이전에 누구나 느끼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도시인들의 책상이나 벽 위에 달력, 그림은 시골 풍경을 담은 게 더 좋을까요? 그러느니 처음부터 도시와 시골을 섞은 도시골을 세우는 게 현대인들의 심리 건강에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름과 커피는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고요. 물론 그 말은 따뜻한 커피와 겨울이 어울린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요즘에 여름거리를 다니면서 보게 되는 흔한 모습이 차가운 커피나 또 따뜻한 커피를 들고 다니는 풍경인데요. 아마도 아이스 커피는 이 여름의 대세인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안에 잔잔한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행복감 속에는 화려함과 광채는 없지만 여름 시원한 커피 한 잔 같은 여유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활기차게 지내시고요.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는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더위를 이길 수 있는 힘찬 에너지를 가져야 하는 것은 기본이겠죠. 김인실 대레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보다 좋은 내용으로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